행정이라고 표현하면 행정은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데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보통 행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책에 보니까 행정의 개념 정의는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 어떤 주요 개념이에요. 주요 개념. 이렇게 행정이란 뭐냐면 주요 개념은 답안 작성하실 때 반드시 영어로 서술하셔야 돼요. 이거 득점 포인트예요. 반드시 주요 개념은 영어로 적어줘라. 왜냐면 이게 물 건너온 거잖아. 학문 자체가 물 건너온 학문이다 보니까 반드시 어떤 개념 정의할 때는 영어로 꼭 서술해 주세요.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행정의 정의, 뭐 개념의 규정의 필요성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김판석이라는 분 나오죠? 두째 단락에 보니까. 이 김판석이라는 분 모르죠,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작년까지 인사혁신 처장 하셨던 연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세요. 특정학교를 얘기하지 말고 이제 독수리 학교의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인사혁신 처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자료들이 제 책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행정인데 넓은 의미 뭐 그렇게 쭉 나오죠. 교재 보면 광의, 협의, 최근의 개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은 뭐 광의, 협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객관식 하는 거고 그냥 이거 책 교재라서 적어놓은 거고, 여러분은 뭐만 가져가신다냐면은 최근 행정의 개념 이거는 꼭 가져가세요. 최근 행정 개념 봅시다. 그 동그라미 쳐놨죠. 뭐라고 적혔어요? 공익 목적 달성을. 자, 판소는 기본적으로 판소 어떻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새로운 판소는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합격생 글씨체가 좀 확실히 좀 가독성이 좋죠. 잘 들어줘 솔직히. 눈에 탁탁 어떻게 이걸 수업 따라오면서 이렇게 적었나 싶을 거야 아마. 네,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글씨는 너무 악필이 아닌 이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밑에 해설해 보면 책에 보면 나오는데, 자, 마지막 가봐요. 그 역사적 발전과니까 행정개념 변천 바로 위에 고 있죠. 그거 줄 쫙 치시면 돼요. 일단 줄을 다 치세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죠? 공공문제 해결 및 줄 한번 쳐봐요. 쉬는 시간에 가셔가지고 파란 꼭 빨간 거 아니라도 좋아요.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 형광펜 쳐도 돼요. 빨간 펜하고 파란 펜이라든지 뭐 녹색을 하든 자기는 뭐 황색이 좋다 하든지, 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시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읽으시면 돼요. 너무 깊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학원생이 아니에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공부하는 거죠. 예. 공익 목적 달성에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생산, 그러니까 분배,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재반 활동. 이걸 우리가 보통 가장 일반적인 행정의 개념이라 그래요. 일반적 행정 개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공익 목적에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주된 포인트고, 이걸 위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 재화가 되겠죠.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됐습니다. 요거 해놓고 적어놓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공공 문제 해결, 공공 서비스, 그 다음에 정부 활동 이렇게 빨간 도원을 쳐놓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판서노트 옆에다가요. 되도록이면 판노트에 다 적어버리세요. 요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요걸 좀 더 줄이면은요. 더 줄인 거예요.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이거 좀 지울게요.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관리 활동, 이렇게 한 것이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관리 활동,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요거는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관리 활동에서 공공가치를 실현한다는 거는 요게요,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공가치는 퍼블릭을 많이 얘기해. 퍼블릭이라는 말 많이 쓰지. 그지? 공공부문 그러면 퍼블릭 스피어 이런 말 쓰고. 자, 그 다음에 관리라는 단어를요, 영어로 뭐로 많이 쓸까요? 그렇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공공가치라는 것은 원래 퍼블릭 이렇게 됩니다. 퍼블릭을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관리라는 거는 여기 경영학과 학생이 있어요. 경영학과. 경영학과 학생이 없구나. 관리는 뭘 관리하는 거냐면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한다고 표현해요. 경영학에서요. 그래서 인사관리, 재무관리라면 써요. 경영학에서. 자, 여러분 혹시 의장관리라는 거 아시죠? 의장관리는 뭘 관리하는 거? 여기서. 그렇지.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의장관리. 그지? 학생들 보면 자기가 의장관리 당하는지도 몰라. 예, 요즘 그런 것처럼 관리라는 것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즉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아니고 정부가 관리하는 활동 이거를 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배울 거냐면은 인사행정이라는 거 배우고 재무행정이라는 거 배울 거야. 왜냐면은 이런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요거는 인사행정으로 배우고요. 행정이니까 물적 자원, 즉 돈이죠, 돈. 돈은 우리는 보통은 정부 영역에서는 예산이라 그래요.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요거는 재무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국가재정, 뭐 재정학이라는 말 한번 좀 들어봤죠? 재정을 이런 활동을 배운다. 그 이런 활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행정부라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론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론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공공가치라고 했지, 가치. 가치를 배우는데 공공가치는 이 공가치를 행정하는 다른 말로는 행정이념이라 하기도 하고 행정가치라고 하기도 해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서 행정가치 또는 행정이념이라는 것도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개념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개념에서. 요거는 원래 철학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 수강생 중 한 명이 철학과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항상 개념에서 모든 걸 뽑아내는 연습을 잘하더라고. 연역적으로. 예, 그러니까 좀 불이타 문제 나오더라도 자기는 풀 수가 있대. 개념을 유추해보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공공가치에 가치라는 것이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 가치를 이런 구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공성, 민주성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뭐 능률성이니 또는 형평성, 정의 이런 말 많이 쓰죠. 사회적 정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이런 관리 활동을 행정이란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나갈 거예요. 행정이념, 행정가치 또는 인사행정, 재무행정, 조직론 이런 걸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그러면 또 봐봐요. 또 경제학 다 하셨죠? 경제학을 하셨는데 인적 자원을 경제학에서 뭐라 그럴까요? 생산 요소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생산 요소잖아. 이거는 L, K라 그러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L과 K라는 생산 요소가 합쳐져서 무슨 재화를 만들어요? 기초적인 거잖아. 오히려 기초적인 학생이 약하더라. 사적 재화를 만들잖아. 그지? 민간재라 그러지? 그죠? 시장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이런 생산 요소를, 그지? 정부가 이런 관리 활동을 통해 이런 생산 요소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재화는 뭐라 그래요? 공공재라 그러죠? 네, 공공재. 여기서 차이 나는 행정과 경제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시 한번 봐봐요. 마지막에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이 각한 행정 개념 변천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 분배에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만 공공 서비스나 공공재를 말합니다. 재화는. 그런데 행정학에서는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해서 배우셨어요? 구분 자체를 안 하고 행정학에서는 안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원래는 재화는 뭐예요? 재화는 유형제를 말하죠. 그 서비스는 무형을 말하는데, 그지? 행정에서는 굳이 구분하진 않아요. 뭐 국방, 외교, 치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등대, 도로 이런 거는 뭐라 그래? 재화라 그러는데 원래는 유형제 형태가 있는 거, 그지? 경제학에서는 구분하지 않나? 재화 서비스를? 그런데 행정에서는 굳이 구분 안 해요. 그냥 재화 서비스를 똑같이 봐요. 자, 그 제 수업 시간에 제가 미시경제의 기본적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많이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행정학이 경제학 이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 지도 교수님도 재경지 합격생이에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경제학과 출신에
그만큼 행자 교과서에 이런 경제학 논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제 교재 보면 한계효용 근대의 법칙도 나오고 막 그래요. 요즘 행자학이 그렇게까지 가 있다고. 아마 제 책에 아마 시중 다른 선생님 수험서 다르게 제 책에는 그래프도 그려졌을 거예요. 아, 겁을 내지 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전공서적, 행자학 전공서적 다 제가 쓴 그래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답안지에다가 그래프도 그려라 그래요. 독점 그래프도 그리고 다 해야 돼요. 이제. 행자학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패러다임.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행자학이 지금 작년에 과록도 얼마 많았는데 학생들이 다 멘붕이 돼버렸다고 작년에. 그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제 새롭게 바뀌는 출제 기량을 빨리 따라가시는 게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 내가 그때 수업 들을 때 힘들었지만은 남들보다 좀 빨리 앞서갔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고 한다든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카톡으로 질문하시거나 실강할 때 저한테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전엔 저도 꼰대 소리 많이 들었는데 딸을 키우면서요 많이 바뀌었어요. 인간 개조가 됐어요. 진짜 딸 한 번 사춘기염 지나고 나니까 야 사람 제가 바뀌더라고. 살아남으려면 정신 상태가 제 정신을 가려면 내가 그 딸의 그걸 이해를 하지 않을 수 4차원적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는 20살 넘어가니까 좀 이제 서로 이해가 되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존경스러워요. 이 자리가 와 있는 것 자체가.